네, 안녕하세요. 2015년 10월 오늘이 24일이죠. 24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역시 전 토요일 아침 여러분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는 MT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서울은 지금 새벽에 비가 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비는 그쳤는데 이 가을비죠. 가을비 하니까 노래에도 가을비가 있죠. 봄비라는 노래도 있지만 가을비 노래도 있죠. 그래요. 근데 이 가을비가 이렇게 오면은 날씨가 이제부터 굉장히 좀 변동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전체적으로 온도가 다른 때보다 높았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확 추워질 것 같다는 예보가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튼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안 걸리셔야지. 아유, 감기 걸리시면 완전 고생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전화 많이 주세요.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나스닥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특히 개별주들 많이 궁금하시고 할 텐데 지금부터 전화 02786-1021-1023 뭐 오늘 바빠야죠 저도. 02786-1021-1023 두 대 전화기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유, 빨리도 급하기도 하셔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성남의 이순태입니다. 충남의 이순. 채님이요? 네. 우리 이순채님 연세는? 70 넘었어요. 아우, 근데 이게 아주 정정하세요. 주식하신 지는 그래도 한 몇 년 되셨겠네? 아니요, 이제 한 100번, 3번인가 4번 사다가 말다 했네. 그러셨어요? 네. 오. 작년 초에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요. 근데 연세 드셔서 네. 이렇게 주식을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없네. 이번에 이거 물려갖고, 이거 때문에. 물려. 그래, 물린 거는 뭐 언제는 안 물렸어. 뭐 항상 물렸지. 근데. 쉬면서 완전 몰라요. 재미인지 뭔지 그냥. 그래도 주식 해보니까 네. 좋은 거는 어떤 게 좋아요? 좋은 거는 돈 벌고 안 벌고 안에 이걸 네. 이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지가 이제 몸이 작으니까 이제 이걸 자주 봐요. 네. 그저 안에 째서 돈. 성선님, 반장님, 네. 방송에 있다가 또 딴 방송한테 여기 오셨잖아요. 예. 내가 그때서 좀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그래요? 그래요. 이건 시작을 안 했어도 제가 재지 봤어요, 제가요.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재밌어갖고. 주식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니까 경제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경제는 거 알더라고. 가만히 해보니까요. 어떤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 있고 나쁜 회사도 있고 나 또 이거 뭐 들어간 것도 대강 빨리 알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네. 굉장히 좋은 게 왜냐면 그렇대요. 보통 연세 좀 이렇게 드신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네. 거의 다 10명 중에 8, 9명은 정치 얘기하신대요. 그러면서 네. 욕하신대요, 정치욕. 그렇죠? 우리가 정신 욕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주식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제 이야기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수준이, 뭐 물론 정치 이야기하는 게 뭐 수준이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흑단 말로 그러잖아요. 경제 얘기하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 그죠? 네. 급이 달라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다 보면 경제를 공부하고 자꾸 이렇게 경제가 보이다 보면은 이 굉장히 연세가 드셔도 이 노화를 늦추는 어떤 효과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치매도 상당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뇌를 계속 쓰기 때문에요. 네. 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신 건강에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자, 이거 꼭 하세요. 근데 대신 네. 예, 투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투자로. 그래요. 에이, 크게는 안 하고요.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제약이요. 삼성제약 매수가 얼마요? 19,750원이요. 비중은요? 10%요. 예, 비중 좋네. 또 예. 또, 코리아나요. 아, 코리아나요? 예, 매수가 코리아나요. 예, 매수가 얼마요? 그게 14,700원에 15%요. 아, 예. 또 있나? 두 개요? 네. 예. 좋아요. 일단은 주식들의 비중이 좋아요, 먼저. 뭐, 그렇게 무리하게 확 사시지도 않고, 네. 아주 뭐, 비중도 이 정도면은 뭐, 부담 없이. 그런데,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어떤 부분이? 우선 삼성제약이죠. 이게 올 5월 달에 산다는 거거든요. 아, 삼성제약 5월 달에 사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영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자꾸 떨어지고, 사자마자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한 넣고 있었나? 한 2천이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 괜찮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계속 하락가야 지금. 그죠? 삼성제약이 네. 대주주가 누구예요? 저는 몰라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가 그래요? 한지는 모르겠어요. 얘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약에 가게도 약 판대는, 할머니도 판대는 얘기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그런 얘기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회사가 이 네. 회사의 대주주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뭐 저번 주하고 이 이야기가 겹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 간략하게 하면서 오늘 넘어갈게요. 네. 결국 삼성제약이 되는 거는 이 삼성제약이 삼성의 계열사죠. 네. 삼성그룹의 계열사잖아요. 맞죠? 네. 네, 맞긴 뭐가 맞아요? 아니,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삼성 회사 저기 뭐 아는데 아니라는 말도 있고. 예.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오래된 게 이게 근데 삼성제약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계속 돼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보다 삼성그룹보다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게 더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회사가 더 오래 그걸 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네임 자체를 삼성에서 어떻게 터치를 못해요. 예. 네. 이게 상장이 더 먼저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 명수라 그러나요? 예, 그게 완전히 히트 상품이죠.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전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약품 하면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눠요. 그건 아시죠? 그냥 막 약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일반 의약품이고 병원 같은 데 가서 처방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면 희한한 약 주잖아. 그게 전문 의약품이에요. 예. 그런데 가스명수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이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 회사가 일반 의약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회사는 실은 전문 의약품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일반 의약품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삼성 이 제약이라는 회사 자체 인식이 가스명수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회사는 사실상 가스명수로 인식이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뭐 다른 거 갖다 대지만 뭐니 해도 이 회사는 가스명수예요. 그게 워낙 히트 상품이고 그거를 대체할 만한 뭐 진짜 속된 말로 뿅 가는 히트 상품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예. 과거에 성장성이라는 거에 자꾸 퀘스천이 달렸죠. 왜? 가스명수라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속된 말로 뿅 가는 뭐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니네가 뭘 성장하겠냐. 근데 제가 번번이 제가 공부시켜드리죠. 주식이라는 거는 뭐를 먹고 자란다? 제가 성장이라 그랬잖아요. 성장이라는 걸 먹고 자란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잘 갖다 붙이면 주가가 갑자기 뻥 하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그게 1차 주가의 상승이고 그 다음 2차 상승을 다시 또 뻥 하고 이럴 때는 뭐다? 그 성장이라는 게 실적이라는 걸로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된다. 그게 안 될 시에는 그 성장의 상승 때 들어가셨다가 물린다 개인들은. 제가 그렇게 계속 공부시켜드렸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게 뭐냐?
성장이라는 근데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성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이 회사 대주주가 저번 주에 제가 방송했다 그랬죠? 그래요. 그 회사에 이제 넘어가면서 이 회사가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 초에, 특히나 작년하고 올 초에 화장품 관련된 회사들 주가 엄청 많이 올랐죠. 네네. 그래서 이 회사가 신화엠인가 그 회사를 해가지고 삼성 메디코스인가요? 뭐 그걸로 회사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품 주식들 막 올라가니까 같이 네. 올라가겠죠. 네. 그럼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게 화장품 뭐 이야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이 상승? 요 상승? 보여요? 네. 예, 요게 화장품 때문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아,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얘가 잘 보세요.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 조정 보이세요? 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로 풀어가자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여기 보지 마세요. 여기 뒷부분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보세요.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조정을 받았죠. 네.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뻥 하고 또 올라갔어. 네. 왜 올라갔을까? 이 회사의 대주주가 중국 쪽에 진출을 한다. 중국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뻥 하고 중국. 아시죠? 네. 네.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런 다음에 다시 쭉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살살살살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데 밀리다가 지금 어때요? 다시 살살 오르고 있죠. 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저번 주에 그랬어요. 그 회사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네.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쪽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다는 건 뭐냐면 저번 주하고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 종목은 그러니까 아직도 그 회사와 이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쪽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저는 솔직히 삼성제약보다는 네. 저번 주에 말했던 그 회사 쪽으로 오히려 지켜보는 게 더 낫긴 낫다라고 생각돼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일단은 그 회사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관들이 요즘 또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회사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들 갖고 있는 쪽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더 지켜보는 게 맞긴 맞다고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저번 주에 상담했던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을 간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이건 거기에 자회사지만 이 회사는 만약에 그게 10을 간다 그러면 이거는 한 4나 5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주가 아니라 저번 주에 말했던 걔가 주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걔네가 움직이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는 올 거다. 그렇지만 걔네가 올라간다면 올라갈 거다. 그런데 만약에 걔네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좀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얘가 간다는 게 아니라 얘 대주주가 갈 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얘 대주주가 10을 갈 때 얘는 5를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대주주가 가지 못한다면 얘도 당연히 못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중이 안 많다 그랬죠? 네. 비중이 얼마 안 되죠. 뭐 비중이 40, 50% 이런 문제지. 그죠? 근데 10%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좀 고점에서 물려 있는 케이스인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왜냐면 만약에 걔가 움직이면은 얘도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가볼 수 있다. 그렇지만 손절 라인은 정해드릴게요. 손절 라인은요, 좀 제가 손절은 여유롭게 잡아드릴게요. 9,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9,500원이 깨지면은 이거는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네. 그래요. 어려우지 않으셨죠? 어렵지 네. 않았죠? 예, 네. 이해되셨죠? 그래요. 코리아나는 14,700원인데요. 15%.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인데 저는 오히려 코리아나가 좀 더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품 쪽 자꾸 얘기하지만 글쎄요. 여러분들 이제 전 좀 시장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잘 보셨으면 좋겠냐?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뭐 쉽게 말해서 미국 시장이 오늘 뭐 다우도 오르긴 올랐어요. 그렇지만 나스닥은 거의 급등 수준으로 올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개별주들이 뭐 우리나라도 움직일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전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올 상반기에 강했던 개별주들이 계속 강할 거냐 말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앞으로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글쎄요. 저는 뭐 화장품에 대해서 계속 고를 외친다는 건 전 뭐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전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요거는 그냥 조금만 반등하더라도 현금화를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니, 저번에 보니까 그 14,60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올라가길래, 그때 팍 하다가, 잘 올라가길래 또 가만히 참고 봤죠. 그랬더니 그때 또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딱 팔았려고,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팔았다고 마음 먹었다가 싹 또 바뀌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올라갈 어떤 소지가 있으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물론 네. 약간은 기다렸다가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파는 게 맞아요. 자기가 그걸 아직 생각했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 하여튼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이 이렇게 네. 상담 계속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네네. 두 종목 상담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래,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예고했던 대로 일산을 갑니다. 오랜만에 가네요. 한 7, 8개월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일산을. 예, 일산 킨텍스 1전시간 오후 210호에서요. 오후 2시부터 210호입니다. 예, 1전시간 210호에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그래요. 뭐 연말 앞두고 개인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 얘기 할 겁니다. 저번 주 같이.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31일이죠. 마지막 날이에요. 10월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이 마지막이네 진짜. 2시부터입니다. 수원입니다. 수원 상공회에서 제1층 대강당에서요.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 신림동에 사는 유창인데요. 누구요? 신림동의 유창이요. 유창희님. 네. 예, 아이고, 신림동의 네, 유창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창희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70대예요. 70대세요? 그래요. 네. 주식하신 지는 그래도 좀 되셨고요. 네. 그래요, 창희님. 네. 우리 창희님은 어떤 주식이 궁금하실까? 리바트하고요, 시젠. 리바트하고 시젠이요. 예. 네. 리바트는 얼마입니까? 75,000원이요. 비중은요? 55,000원. 비중이요, 비중. 5%요. 5% 얼마 안 되네. 예. 그래. 네. 시제는요? 55,000원에 20%. 20%요? 네. 나머지 현금이시고? 네. 아이고. 그래. 어떤 부분이 근데 궁금하실까? 이 반장한테. 리바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리바트? 어떤 부분이요? 예. 언제나 본전이나 할까 하고요. 언제나 본전이나 할까 하고요. 네. 그래요. 주식하신 지가 오래되셨다고, 어느 정도 되셨다 그랬죠? 네. 그래요. 주식을 이렇게 매수하실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매수를 하세요? 그냥 저는 무조건 해야. 그냥 무조건 하세요? 네. 그래요. 보통 그러신 어르신들 많죠. 근데 일단은 왜냐면 리바트는 75,000원에 5%, CJ는 55,000원에 20%.
나머지 현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속된 말로 따지면 주식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의 포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식을 진짜 못하는 사람의 포트일 수도 있어요. 못해요.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봐도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리바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잠깐 보겠는데요. 75,000에 5%예요. 75,000이면 뭐 사실상 제일 고점에 샀는데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5,000원이에요. 55,000원인데 20%인데 뭐 물론 솔직히 그렇게 다 좋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리바트 같은 경우에 5%밖에 안 샀다라는 거는 보통 개인들은 주식을 얼마 하신지 안 됐거나 그냥 뭐 무대뽀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비중을 싣거든요. 근데 5%밖에 안 사셨단 말이야. 전 그래서 이분이 어떤 케이스일까라고 솔직히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실토를 하시네. 그래요. 근데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한샘이나 리바트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한샘도 그렇고 근데 한샘이 뭐니 해도 대장주예요. 그죠? 이 네. 주방 가구나 이런 우리 가구들의 대장주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이 모습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거 한번 좀 크게 잡아주시겠어요? 계속 올라가다가 누가 봐도 이제 이 모습은 꺾인 모습이 맞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다. 아이 뭐 그럼요. 뭐 이건 조정이고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어찌 보건 간에 지금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상승 기조를 끝낸 모습은 맞습니다. 상승 기조를 끝낸 모습이 맞아요. 그럼 대장주가 상승 기조를 끝냈다면은 대장주가 아닌 주식들은 이제 곧 대장을 쫓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요번에 우리나라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났어요. 0%를 뭐 6분기 만에 탈출했다. 저는 그건 뭐 높이 삽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런 시책들 그런 게 그래도 먹힌 건데 거기에 중요한 게 건설 쪽에 있어서도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결국 1%대를 올려놨는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정부가 그렇게 많이 건설 쪽이나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도 예를 들어서 대장주인 한샘이 꺾였다는 소리는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생명을 어느 정도는 다 누렸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우리 사람으로는 천수를 누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한샘이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정도 이런 쪽 가구 이런 쪽들은 이제 천수를 누린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려서 막 간다? 그런 게 쉽지 않지 않겠냐. 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3, 4분기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정부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가 1점 몇 %까지 올렸어요. 경제성. 다시 말해서 건설에 그렇게 막 신경을 쓰고 막 이쪽에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3분기에 꺾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등도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사실상. 보세요. 뭐 거래소들 막 이렇게 반등하고 하는데 하나라도 반등했어요? 못했단 말이야. 이거는 네. 얘가 천수를 거의 다 누린 게 아니냐. 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은 리바트도 꺾여 내려오는 건 시간 문제지 않겠냐. 뭐 물론 대주주가 현대그램푸드고 해가지고 이 현대 쪽에 어떤 그런 부분과 같이 생각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더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대그룹, 그 현대백화점 그룹이죠. 그쪽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그렇잖아. 그리고 저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현대그린푸드 해가지고 현대백화점 그룹 쪽이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 정주영 회장의 아들이 몇 분 계시죠. 그 중에 이 현대그룹 회장님이 3남인가요? 4남인가? 지금 제가 그 정확한 건 뭔데 3남인가? 4남이신가 그런데 예. 사실상 제일 먼저 그 이제 3세한테 거의 중요 인물 중에 3세한테 가장 먼저 회사를 넘겨준 게 정몽근 회장이시죠. 정몽근 대표 저는
예, 전 정몽근 회장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물려줬어요. 3세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그룹에서 뭐 이게 뭐 지분이 뭐 서로 이제 그룹들이 뭐 이렇게 계열사 정리하고 뭐 할 때 또 그럼 뭐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봐요. 왜? 현대백화점그룹은 그 정몽근 회장이 그 정지선 부회장인가요? 회장한테 물려줄 때 3세한테 가장 먼저 물려주는 회사예요. 현대백화점그룹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정리가 돼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대 리바트가 올라오기도 전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현대 리바트도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못 해주고 혹시 여기 4만 8천 원인가요? 9천 원? 요 라인이 깨지면은 요 4만 8천 원 라인이 깨지면 일단 얘는 손절을 치는 게 맞다. 근데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다. 의미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팔아주는 게 그 가격이 깨지면 팔아주는 게 맞고 좀 반등하더라도 팔아주는 게 맞다. 왜? 5%밖에 갖고 가지 못할 주식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5%짜리가 무슨 상한가를 친다 그래서 뭐 계좌에 도움 되겠어요?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하한가 친다고 무슨 계좌가 휘청될까요? 그렇지도 않을걸요. 그러면 이건 들고 있어봤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시젠이 55,000원인데 제가 항상 바이오 조심하자. 화장품 바이오 이쪽 제약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품이 끼었다. 그래서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에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글쎄요. 올라오려면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시젠도 저라면 여기서 저는 현금화할 것 같아요. 물론 기다리고서 뭐 이게 한번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좀만 반등 나오더라도 저라면 현금화를 해주겠습니다. 왜? 이거는 먹을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예, 이미 어느 정도 거품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주식 가지고 먹는다는 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저라면 현금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유, 고마워요. 예, 그래요. 건강하시고요. 됐어요.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MTN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 1023, 02786-102, 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예,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주세요. 좋아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용인 사는 김형민이라고 합니다. 김형민님. 네. 그래요, 우리 형민님은 나이가 젊으시죠? 예, 30대입니다. 30대요? 주식 네. 경력은? 2달이요. 2달? 예. 왜 2달밖에 안 됐어요? 회사 생활 참 늦게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 늦게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하시는구나? 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자꾸 조금씩 해서 하다 보면은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근데 절대 급한 마음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급한 마음을 하시면 안 되고 주식하다 보면 근데 왜 주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굳이? 은행 이자가 생각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낮아서? 예. 그럼 주식하기 전에 준비 기간을 좀 가지셨어요? 뭐 특별히 가졌다기보다는 책을 몇 번 보고 시작을 했어요. 책을 몇 권 봤어? 와, 네. 그럼 완전 고수겠는데?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는 뉴 NEW 12,900원에 33%고요. 33%요? 그러니까 세 개에 하나씩 넣었어요. 똑같이. 그래요? 셋 다? 좋아. 네. 예, 또 어떤 종목? 초록뱀 3,570원. 3,570원이요? 3,570원이요. 예, 3,570원. 예. LIG 넥스원 85,200원이요. 8만 5,200원. 5,200원.
다 33%. 예. 그래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셨어요? 이 반장한테. 제가 예전에 하신 방송을 쭉 오래 본 건 아니고 늦게 보기 시작해서 그냥 유튜브에 많이 있었어요. 이 반장 방송이. 아,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 머니키에서 보여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예. 어떤 부분 그 제약 바이오주가 약간 그 인기가 옛날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요즘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중국으로 많이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지 그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요. LIG넥슨은 방산업체인데 방산업체 쪽은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일단은 넣어본 건데 이쪽 그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야,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 그래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 뮤하고 초록뱀. 그래요. 뱀. 일단은 엔터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관심이 좀 있기도 하고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은 엔터 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또 일장 연설을 해야겠네, 그죠? 그런가요? 예. 제가 저번 주에 SM 상담했는데 SM이 이번 주에 또 많이 오르대요. 그래요? 그죠? 예. SM 하면서 저번 주에 보셨어요? 예. 아, 그래요. SM이 뭐 이번 주에 어떻게 상담을 하고 난 주에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SM을 하면서도 말했지만 아유, SM 올랐습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 본 눈을 자꾸 가지셔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 엔터 쪽에 대해서는 이게 시간이 약간 잡히겠지만 저는 엔터 쪽을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 좋게 보냐? 전 엔터 쪽을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그쪽보다는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을 전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볼 거예요. 컨텐츠를. 왜 그러냐? 저는 이 컨텐츠 쪽에 대해서 글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말할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몇 달 전에 방문했었죠. 그죠? 네. 예. 그때 그러면서 이 중국과 문화 컨텐츠에 대한 투자에 대한 펀드니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네. 전 사실상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중국 사람들이 중국 쪽에서 중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불만이 많았던 게 그거예요. 중국도 굉장히 뛰어난 상술을 갖고 있는 민족인 거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중국 차이나타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의 그 상인들이 성공을 해서 차이나타운을 다 만들어놔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차이나타운이 실패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인가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학을 띈대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무서운 민족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근데 그렇게 상술에 능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중국 민족이 자기네가 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그 중국의 왕서방 맨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빗대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네가 우리나라 한류스타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껏 드라마 같은 거 뭐 하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막 열광하고 자기네들이 돈 써가지고 돈 누가 벌게 되는 꼴이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가 버는 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네. 화장품 쓰고 못 쓰고 하면 거의 다 우리나라가 버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올 초만 해도 중국 쪽에 있어서 한류가 시들시들 약간 시들해진다 뭐 어쩐다 이런 기사들 혹시 보셨나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기사들 은근히 나왔어요. 왜냐?
중국 쪽에서 배가 아프거든, 어떻게 보면. 왜? 아니, 자기네가 돈을 쓰는 건데 왜 한국 쪽에서 그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다 왜 그쪽 한국 좋은 일만 시켜주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 불만이 많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같이 이제 공동 펀드 이 문화 펀드 뭐 이런 것들 투자 이런 거를 함으로써 뭐냐, 이제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컨텐츠 마음에 들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 대한 우리 컨텐츠 니네 써봐서 알지 마음에 들지. 그럼 이제 우리가 전에는 다 투자를 해서 우리가 니네한테 팔아먹는 꼴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니네가 우리하고 같이 주인이 돼가지고 같이 투자해서 이거를 니네 시장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니네 시장도 팔고 이걸 가지고 더 큰 해외로 또 같이 나가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번에도 보시면 무슨 뭐 우리나라에 무슨 무슨 프로그램이 중국에 이제 수출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나영석 PD인가요? 그 양반 같은 경우에 뭐 중국에 뭐 아예 그거를 이제 해주러 간다 막 이런 기사 얼마 전에 났던 거 보셔서 알 거예요. 뭐냐면 이제 중국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우리가 그걸 얘기해줬기 때문에 같이 컨텐츠를 해가지고 그거를 중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같이 팔자. 이제 주인은 우리만 되는 게 아니라 니네도 같은 주인이 되는 거야. 컨텐츠에. 이해가 되세요? 네. 어려우세요? 이 부분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컨텐츠를 직접 생산해서 중국 쪽하고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회사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니지먼트 때문에 뭐 드라마 하나 수출해서 얼마 법니다. 이거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앞으로 중국에서 같이 해가지고 팔아서 그거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회사. 그런 잠재력이 있고 그런 걸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회사. 그 회사들한테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크게 먹는다. 이해가 되세요? 예. 바로 그거에 예를 들어서 차트 보고 어머 쫓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백날 가도 크게 못 먹어요. 그래 항상 고점에서 물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하세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자꾸 설명드리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말하죠. 저희 방송 안 봐도 좋습니다. 믿을 수 있으면 그 방송 하나만 보세요. 그래서 그 방송이 말해주는 대로 가세요 그러잖아. 우리 방송을 믿으면 우리 방송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 저희 방송 못 믿겠다? 그럼 딴 방송 보세요. 대신 우리 방송 보지 마요. 왜? 그분한테 그게 좋아요. 왜? 제가 자꾸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투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주입시켜드리는 거를 받아들여야지 여기에 다른 거를 섞어버리면 짬뽕이 돼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컨텐츠를 생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에 관심을 가져라. 그럼 뉴는 어때요? 뉴라는 회사는 어때요? 그거에 맞나요? 예, 투자사죠, 투자사. 뉴라는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 신규 상장 패턴으로 따지면은 좋은 패턴이냐 나쁜 패턴이냐 하면 좋은 패턴이에요. 왜? 신규 상장에서 오르면 좋은 패턴이에요. 일단은 거기에 진입했어요. 하다가 조정받다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요. 쭉 올라갔어. 근데 떨어지네? 떨어져도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상장했던 가격 근처까지만 딱 떨어져서 여기서 빠져버리면 여기서 빠져버렸으면 얘는 배려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려 세워서 다시 올랐죠. 그럼 얘는 신규 상장에서 좋은 패턴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좋아요. 이제 신규 상장에서 좋은 패턴이니까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뉴라는 회사는 중국과 조인을 했죠. 이 회사가 영화 배급사인 거 아시죠? 예. 영화 배급사인데 이 회사의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 봤습니다. 뭐 보셨어요? 신세계 시범방에서 몇 개 좀 큰 게 있더라고요. 네, 뭐 뷰티풀 뭔가요? 그거 있죠. 뷰티 인사이드요. 네, 뷰티풀 인사이드하고 뭐 스무라고 해서 했다 그랬는데 뷰티풀 인사이드 뭐 대충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어떤 영화인지에 대한 스토리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러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굉장히 힘든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영화들도 손을 대네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뉴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특색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로 승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어디하고 손을 잡은지 아시죠? 네. 어디하고 손 잡았나요?
중국하고 손잡았죠? 화청, 중국의 네. 화책 미디어 맞나요? 맞습니다. 네, 중국의 화책 미디어라는 데인데 화책 미디어라는 데는 여러분 잘 아실 거, 잘 모르시겠구나. 화책 미디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 우리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들 많죠. 우리나라도. 그죠? 중국에서 드라마 제작하고 하는 것 중에 대빵 최고가 화책 미디어예요. 영화는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 쪽을 꽉 잡고 있는 데가 화책 미디어예요. 근데 거기하고 요번에 같이 이제 조인을 해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 기관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들도 그렇게 파는 것 같더니 다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가도 보시면 상장했던 주가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막 급등해 있나요? 어때요? 그냥 이 정도면 상장했던 가격에서 그냥 평범한 수준 아니에요? 네,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상장했던 때가 이때거든요. 근데 보세요. 뭐 그렇게 막 급등하고 이랬나요? 전체 아니요. 화면을 봤을 때? 아니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부드러운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물량 소화 과정도 어느 정도 이제는 다 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화책 미디어나 중국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의 컨텐츠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본다라면은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홀딩해보고 가자.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초록뱀도 같은 선상인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초록뱀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 33%인데 3,500.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두 개를 가져간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66%에 두 개를 가져간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는 좀 더 올라가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예. 예. 뉴를 하든 초록뱀을 하든 뭐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하나만 하자. 왜냐하면 33% 정도 하나 가져가면 되지 66%두 개를 같은 업종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LG 넥스원인데요. L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신규 상승 패턴에서 아직 좋은 패턴이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완전 100% 방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건 넥스원밖에 없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네. 예, 항공우주나 이런 거는 100% 방산업체는 아니에요, 사실상. 미국이나 이런 데는 100% 방산업체들이 있어요, 실은. 그래서 넥스원을 항공우주하고 비교할 수는 있는데 100%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산의 100%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넥스원이라는 회사를 분석하기가 실은 개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항공우주 이런 것들과 비교하는데 그거는 방산업체가 순수한 방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순수한 방산은 미국 쪽에 있는데 미국 업체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또 우리와 미국하고 퍼나 PBR에 관한 이 부분이 틀려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디스카운트를 주거나 프리미엄을 주는 걸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또 이 주가가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게 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거 분석하는데 굉장히 애먹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분석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 증권사 자료도 글쎄요 그렇게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근데 이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100% 방산업체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모습은 아니에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손절 라인가 얘는 한 67,500원 보이시나요? 67,500원? 여기까지 안 깨면 상관없는데 여기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같이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시 좋은 패턴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설명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이건 제가 크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아직은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켜봐야 돼요. 네. 그래요. 하여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투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아직 뭐 무리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공부 많이 해보시고요. 좋은 투자 습관 가지고 돈 많이 버세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의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스핀 상담 들어가야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가요. 일산 킨텍스 1년 시간 210호에서요. 오후 2시부터 오늘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그래요. 연말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시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나 남은 기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입니다. 31일은 오후 2시 장안구 수원 장안구에 있는 수원 상공에서 제일층 대강당에서요. 역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저 사진도 좀 바꿔야겠다. 제가 이제 스타일이 너무 많이 틀려져서 저 사진 보면서 저도 어색하네. 그래요. 스핀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네, ELK입니다. ELK. 예, ELK. 그래요. ELK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격이 현재 가격이 4,000원인데요. 4,000원 20%.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지금 사실상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올라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형국이에요. 형국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전 이것 좀 그냥 파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기다려서 글쎄 얼마나 먹을까. 물론 외국인들이 요번에 조금 사긴 샀는데 물론 이렇게 한번 움찔할 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더 지켜는 보세요. 근데 움찔 안 하고 다시 빠져나간다. 그럼 무조건 파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진짜 더 보초서. 아시겠죠? 다음 종목. 죄송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저께 또 실적을 하면서 실적이 다시 적자 전환했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직 실적에 대해서 믿을 게 없다. 아직은. 그래서 요번에 적자 전환했는데도 그런 게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삼성중공업하고 합병하지 않으면 얘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글쎄요. 그건 삼성 그룹이 풀겠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금 기관들이 또 팔았어요. 외국인들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이거는 중공업하고 합병 이외에는 지금 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과연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회사에서 결정을 하셔야죠. 근데 일단은 31,000원인데요. 일단은 요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회복은 되겠죠. 그럼 회복되면 다 나오세요. 그게 나아요. 대형 건설주 가져가려면 딴 걸 가져가시기 낫고. 다음 종목. 환인제약입니다.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 50% 23,500원인데요. 전 제약주 계속 좀 조심하자 쪽이에요. 그래서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 글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50% 글쎄요. 저라면 일단 저는 이 가격 근처에서 일단은 무조건 저는 절반은 팔 것 같아요. 현금화. 무조건 절반은 현금화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볼 것 같아요. 절반만. 왜냐면 50% 갖고 있다가 만약에 환인제약 이거 얼마예요? 19,000원에서 18,000원에서 19,000원 이거 깨면 어쩔 건데. 그러면 진짜 이분 엄청 고생.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분 어려울 걸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절반은 지금 이 가격에 현금화.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보고 있다가 18,000원 깨지면 나머지 절반도 손절.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2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그냥 매도. 그리고 환인제약은 끌고 가기에는 지금 여기서 좀 저는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50%씩. 다음 종목. LG전자. LG전자 요번 주에 주가가 아주 엄청 많이 반등을 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LG전자가 좋아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 길게 보면 반등은 좀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글쎄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이 상승이 다른 거 전기차 어쩌고 저쩌고 갖다 붙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진 않고 숏친 펀드들이 있죠. 헤지 펀드들. 그게 숏 커버링이
예,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상승이 어머 LG전자가 뭐가 엄청나게 좋아서 갑자기 이렇게 상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진 않아요. 쇼커버링 같아요. 쇼커버링. 쇼커버링 아니면은요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쇼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의미를 두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아마 개인들 LG전자 이번 상승에 엄청난 의미 두신 분들 계실 텐데 방송에서 그런 거 이야기하신 쪽들도 많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니에요. 이거 쇼커버링이에요. 쇼커버링. 그러면 쇼커버링은 다시 매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했던 거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글쎄요. 42,700원인데 저는 그냥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종목. GS입니다. GS인데요. GS 같은 경우에 일단 자리는 잡아가고 있어요. 자리는 차분하게 자리 조정받고 이제 잡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GS는 아시다시피 기름값 오르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근데 기름값이 뭐 지금 뭐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차트 모습만 보면 와 이거 들어가고 싶네 막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러기에는 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 결국 기름값이 올라야 되는데 얘는 뭐 지주사인데 걔가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올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거는 굳이 지금 47,000원인데요. 좀 드시긴 했는데 굳이 이거 보쳐 쓰지 말자. 이거 보쳐 쓰지 말고 그냥 나오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 다음 종목. 네, 라이온 캠텍입니다.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조정받고 있죠. 이거 지금 되게 불안한 조정이에요. 이건 제가 손절가 정확히 드릴게요. 14,000원 깨지면 이건 다 손절하십시오. 예, 이거 만약에 여기서 반등 못 해주고 14,000원 깨지면 이거 저점 확인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4,000원 깨지면 타협하지 말고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AJ 렌터카인데요. 반등을 해주는 것 같더니 밀리고 봤더니 밀리고 그래요. 이거 좀 기관들이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런데 14,000원 매수가인데 일단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뭐 더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자꾸 자동차세 이야기 또 나오면은 골탕은 먹겠는데 글쎄요 자동차세가 쉽지 않을 거고 사실상 AJ 렌터카 분석을 해보면 이 자동차세 그 장기 렌트 그거 있잖아요. 그런 차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상 근데 분위기죠. 분위기 문제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 왜냐 사실상 반등 없이 지금 내려와 줬기 때문에 반등은 요즘 이런 경우에 반등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예, 파인테크닉스 지금 밀렸는데요. 예, 올라가다 밀렸는데 파인테크닉스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 4,400원인데요. 이거는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자기 실수 인정하고 4,400원 매수가신데요. 자기 실수 아마 여기서 그때 반등할 막 상승할 때 사셨을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이분은 그냥 자기 그거 인정하시고 나오세요. 그 이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인데요. 네, 금호산업 20% 주인이 정해졌죠. 그런데도 주가는 지금 빌빌빌 하죠. 일단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이유가 이제 특별히 없어요. 뭐 금호산업이 뭐 사업을 속된 말로 진짜 뭐 장사 잘합니까? 주인 정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잠깐 움찔움찔했는데 이제 정해졌는데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력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매력 없는 주식은 끌고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시간표라는 건 모르지만 그래도 매력 있는 주식을 시간표가 모를 때 갖고 가는 거지 매력 없는 주식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전 그래서 이거는 죄송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력 없다. 전 나오는 게 맞다. 다음 종목. 예, S-오일인데요.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은 기름값이 올라야 돼요. 예, 뭐 다른 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정유주는 간단해요. 기름값 못 오르면 못 올라가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거 기름값 지금 오르겠습니까? 뭐 특별히? 당연히 가을 겨울이 기름은 조금이라도 더 쓰니까 분위기는 나빠질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주가가 오르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68,500원 20% 이거 투자라는 관점으로 사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왜 사신지도 아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1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예, 그래요. 저는 잠시 후 9시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오늘 많이 주시면 또 통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계속 많이 주시고요.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